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김 실장. 네. 조국 씨가 법무장관 취임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내린 조치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한 그렇습니다. 그거죠. 왜냐하니까 사실 그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실 이미 기결수 상태예요. 2년형을 살고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결수 상태고 상태에서 형 집행 정지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9월 9일 네. 법무장관이 조치하기 전 2월 2일 검찰은 형 집행정지 불가, 행형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했었죠. 없다라고 해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킬한 상황인데 그것을 조국 씨가 법무장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내린 조치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석 달가량 외부에서 수술하고 치료하고 물리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죠. 허용한 겁니다. 제가 그때 네. 참 거두절미하고 네. 참 마음 따뜻하고 잘한 일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하셨죠. 우리 황 대표가 이걸로 해가지고 이 적과 아군이 뒤죽박죽이 되고 네. 전선이 흐트러지고 네.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평론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속속 진행이 돼서 네. 9월 16일 날 네. 얼마 안 일주일 됐네 벌써 일주일 돼가네. 그렇죠.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고 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금이라는 자기 목소리가 예. 그 육성이 처음으로 전달된 게 어제입니다. 어제입니다. 9월 19일 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네. 강원광장 최고위원회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뜻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이용화 변호를 통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마음으로만 받겠다. 3억 원 정도 이제 석 달 1인 실치료에 3억이 드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모금 운동도 하지 말아달라는 네. 뜻을 이제 간접적으로 비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열린 우리당에 이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열린 우리당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공화당 죄송합니다. 우리 공화당에 전달이 되고 예.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감격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천하의 꾀보 박지원 네, 박지원.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분이 오늘 또 어디 언론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근혜 신당이다. 네. 이게 우리 공화당일까요? 뭐 또 다른 얘기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지칭은 안 하고 예. 박근혜 신당에서 정계 재편의 신호탄이 쏘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자랑을 깔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그 이제 조국 법무부에서 처음 내린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외부에서 이제 그 입원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광 실장은 하여튼 모든 걸 떠나서 따뜻한 것이다. 그럼 했는데 그때 제가 보면 계속 갸우뚱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면 그 여권 내부에 이런저런 그 모사꾼들이 부글부글한데 아니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그걸 갖다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한 때는 뭔가 복선을 깔았을 것이다. 그 한마디가 바로 오늘 박지원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당초에 저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치료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떠한 혜택도 딱 한 가지 빼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호 외에는 그러니까 경호 외에는 그야말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예우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다 자비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억 원 정도 든다는 거 아니에요. VIPC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럼 VIPC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좀 병원에 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형을 갖다가 강남 성모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다 따라 나와 있습니다. 거기. 유영하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럼? 그건 변호인 접견입니다. 변호인 접견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수감장은요? 수감 장소가 서울구치소에서 강남 성모병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그 지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3억 가지고 우리 당장 보고만다라고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서 박근혜 대통령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김 시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무슨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계 개편의
뭐 태풍에 눈 대지 씨앗이 되겠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태풍은 뭐냐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도 지금 보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황교안 대표 삭발과 줄줄이 이어진 그 삭발식에만 관심이 있지만 실제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7개월도 채 안 남은 내년 총선이 7개월 남았으니까 뭐 후보 결정하는 한 5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한 5개월 내지 6개월. 공천은 그렇죠. 예. 공천은 5개월 내지 6개월 남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알려진 바입니다만은 이번 추석 연휴에 황교안 대표가 보면 삭발만 결심한 게 아닙니다. 당무감사위원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이 뭡니까? 뭐 예전에 당에도 계셔봤으니까 알지만 당무감사위원은 조광특위를 갖다 하기에 앞서서 실제 보면 각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평점 매기는 곳입니다. 여기가 보면 내년 공천 앞두고 칼을 휘두를 칼을. 근데 어떤 사람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 명단은 아직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위원장 된 사람이 백유한 백석대 석좌 교수라고 이 양반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특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껴지죠. 다 내려놓는다며 황교안 씨가. 머리털 내려놨잖아요. 그건 됐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요즘 줄줄이 머리 깎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의원들 줄줄이 머리 깎잖아요. 네. 안 그래도 보니까 조선일보고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배성규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부장이 물었어요. 삭발한 사람들 공천에서 이익을 받게 됩니까? 황교안 대표 답. 삭발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면 일부야? 어쨌든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공천에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네. 그 박근혜 신당이 정계재편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박지원 씨의 이야기는 희망사항이라 이런 얘기죠.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벌써 아시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되면은 이제 조기에 보면 왜 예전에 그렇게 공천 파동이 있어도 못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천 파동이 있을 때마다 기껏 현역 의원이 저항하는 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한 번 2008년입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이방호 사무총장 통해서. 친박연대라는 게 있었죠. 그때 뭐 튀어나가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친박연대. 박근혜 당시 전 대표가 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친박연대라는 사상 유례없는 정당을 만들고 또 그건 서청원 중심입니다. 또 김무성 중심으로 친박 무소속 연합을 만듭니다. 그러네요. 그래 이 둘이 합쳐서 50석이 됐어요. 그럭저럭. 자 여기서 지금 박지원 씨가 얘기하는 건 뭐냐니까 지금 대한애국당의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공화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 이제 파열음이 일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뭔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내가 찬성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불이익 당해? 라는 등등의 이유를 들고 깨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공화당이 이삭 죽기로 아니죠. 우리공화당은 이삭 죽기로 들어가면 글로 안 들어갑니다. 왜? 그 우리공화당이 힘을 썼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옥에 있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보면 조국의 법무부가 약 100일가량 사실상 감옥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중간 지역에 놔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제가 스케줄을 따져보면 네. 저 강남 성모병원 의료원진들은 회전 근개골 파열이기 때문에 네. 수술했다 그래요. 하면은 뭐 재활까지 완벽하게 마치면 석 달이라 그러면은 네. 9월 16일부터 계산하면 12월 16일 이제 퇴원할 무렵이고 네. 그거는 크리스마스를 9일 앞둔 시점이고 그때는 선거를 넉 달 앞둔 딱 넉 달 앞둔 네. 시점인데 그러면 공직자 사퇴 시한 30일 전이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저 정권의 모사꾼들이 이렇게 타이밍을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러면 박근혜 석방은 기정사실로 보신다 이겁니까? 저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사면 복권 시키기 위한 수순을 갖다 밟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내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 뻥튀기기 아시죠? 네. 뻥튀기기에 돌리다가 갑자기 열면 그 압력이 갑자기 터지면 큰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서 김을 좀 미리 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도 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도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감옥을 한 번은 갈 만하다. 두 번 갈 때 못 된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100일 동안 나와 계시다가 다시
그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마음도 그렇죠. 위축되고. 마음도 위축되고 이럴 무렵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면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중도층들의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은 어느 순간에 서서히 사라져요. 감옥에 이제 있고 편안하게 지금 그래도 심신이 좀 편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잊게 됩니다. 잊게 된 상태에서 또 야권 내부, 즉 보수 정당 내부에서 보수 권역 내부에서는 사람 공천 앞두고 티격태고 그야말로 파열음이 나는데 이쪽 사람들이 봐서는 기댈 데가 있는 거야. 박근혜라는 언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계산해서 나름대로 박근혜 아까 얘기한 박지원 씨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제3의 장소에 거기에 이제 우리 공화당은 자연스럽게 당대당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고 야, 봐요. 그래. 만약에 석 달 뭐 의료진들이 최대한도로 이제 그 적정한 시점을 이제 추정을 한 거니까. 네, 그건 네. 뭐 누가 시비 걸 사람은 없고. 네. 올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돼서 나오면은 그때는 한창 공천할 시점이고 공천은 한 2월쯤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2월까지 가고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여권에서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지난번 주호영 의원도 나서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거법을 바꾼다고 다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 바꾸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구도 획정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15 총선입니다만은 선거는 아니 공천은 거의 3월 중순 돼야지 될 거예요. 선거구 획정이 어렵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은 있겠습니다만 뭐 안은 가지고 오겠지만은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지금 뭐 사라지는 지역구가 호남에서만 뭐 8석인가 그렇죠. 지역구가 네. 8석인가 9시고 되고 뭐 거의 뭐 전체 28개 없어요. 30개 가까운 이거 없어져. 지역이 없어지는데 그 30개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없애고 나머지를 갖다가 서로 이제 뜯어서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붙이는 데 따라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뭐 이해찬 씨가 어저께 네.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씩 웃으면서 네. 뭐 300명 국회의원 중에 네. 국민의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건 뭐 서너 명도 안 되고 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신뢰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세대 교체하겠다는 거라고. 싸늘해졌다는 거. 싸게 싸늘해졌다는데 40% 그러면 이거. 좀 황교안 저 대표도 네. 여기 맞서 가지고 뭘 좀 하는 척을 해야 될 거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당의 장점과 야당의 불리한 점이 있죠. 여당은요 현역 의원들 3선 4선 되더라도 자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김영광 의원, 김영광, 김동지 그 애썼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 국민공원 아닌가? 관리공단을 보내십시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많은 자리에서 이사장 등등으로 다 타고 갈 수 있으면서 이제 압력이 좀 느슨한 거죠, 그죠? 근데 야당은 죽기 살기입니다. 야당은 저 김동지, 김영광 의원 이번에 저 좀 용단을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니까 김영광 의원 당장 멱살 잡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보면 예전 의원 같으면 내가 단독 무소속밖에 길이 없었는데 2008년의 경우와 같이 이번에는 박근혜라는 존재가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덩어리에 이른바 친박 정당의 출현 가능성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박지원 의원 말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 너 그래? 황교안이 너 그랬어? 오케이. 너 보니까 너 이 새끼 그 감사위원장이랑 네 흔한 얘기로 네 꼬붕시켰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인정하겠어? 야,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 공천 과정의 이런 파동을 생각하면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정치개혁 선거구제 네. 그가 이게 언제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 지금 나 공천 잘 안 될 것 같고 저기 우리 공화당 이쪽에 가가지고 할 사람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게 하자고 또 자유한국당에 나올 수 있고. 당연하죠. 야, 이게 진짜 그게 보면 이게 큰 노림수군요. 노림수인 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뭐 3%입니다만은 나중에 당 이름을 다시 바꿔갖고 뭐 친박 친박 당이다 그러면 최소한 뭐 한 20% 받지 않겠어요? 15%만 받으면 몇 자리입니까? 45자리예요. 아니 45자리 안 되겠고 절반이 20석은 넘습니다. 교섭단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내가 굳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